자,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예전에 중2 학생을 둔 학부모님과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중2다 보니까 중2 내용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왜 해도 안 되는지 오늘 그 원인을 잡아보고 거기에 해결책으로 묻는 형태, 질문을 바꾸게 되면 우리 자녀가 변할 수밖에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이 어려운가요? 어떤 게 고기 잡는 법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 또 속 터지죠. 우리 자녀가 수학을 못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몇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는 수학도 잘하고 전과목도 잘하고 어떤 애는 수학만 잘하고 또 어떤 애는 수학도 못하고 다 못하고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우리는 BIC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워왔던 거하고 연관될 때 그 구절은 훨씬 더 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와닿지 않나요? 네. 그걸 맞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관짓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는 그 BIC라는 visible, invisible, correlation이라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연관을 짓는다거나 해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로 고기 잡는 법을 안 배운 상태로 자꾸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학습 의욕도 떨어지고 결과도 자기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서 느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고 자 결국은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참 끌고 가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키우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생각하는 나무가 커지면서 뭐라 그럴까 자기의 자존감도 회복하게 되고 아마 긍정적 요소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듣는 학부모가 두리뭉실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굉장히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멍 때리고 있네요. 네. 궁금해서 이런 모습을 짓나요? 아니면 뭐 해도 별 차도 없는데 하고 지쳐가는 건가요? 아마 궁금했다면 저 연필이 저렇게 내팽겨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작을 위해서 잡고 있겠죠? 벌써 아마 중2 정도 오게 되면 아마 수학 공부 특히 중2 수학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고기 잡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학생을 물론 제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학년의 부모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학생 배치를 조금 어린 학생을 배치를 해놨습니다만은 바로 이 학생을 와 하고 입이 벌어지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이런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관짓는 힘, BIC의 힘이 커져야 되는데요. 맞나요? 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이런 자녀, BIC의 힘을 갖는 자녀를 만들므로써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이 말 한번 여기 지금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부모님한테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고기 잡는 법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네. 우리가 부모님께서는 고기 잘 잡는 아이를 원해서 내가 못 잡아주니 고기를 잘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 믿는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네. 실제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라는 게 고기 잡는 법보다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지어야 되는 능력이 굉장히 그런 능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또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도 그게 네. 아이의 능력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직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학생을 뭔가 도전적이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것도 역시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2 수학이고 그중에서도 높은 버전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훈련받는 파일인데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걸 이제 연관지어서 다음 그림에 이제 시도를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1과 자료 2, 자료 3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 있어야만 연관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 진행하듯이 자료 1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인 중심에 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대로 네, 어떤 원을 외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이 삼각형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의 중심을 본다라면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반지름으로 같고 그래서 네,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두 밑각이 같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네,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버전으로 가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각과 같다. 그래서 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이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쪽도 반지름이 되겠죠? 자,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떤 이등변 삼각형의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두 밑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우리가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우리가 살펴보면 네, 이쪽이 파란색 각이다라면 이쪽이 파란색 각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각 합친 거고 그리고 다시 빨간색 두 각을 보면은 여기서 색깔을 달리해서 보니까 발견되는 게 이렇게 큰 우리가 원래 있었던 이 삼각형의 파란색 두 각과 빨간색 두 각을 합이 180도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이 90도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이 원의 중심이 결국은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이 빗변의 중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 즉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심에 있다. 즉 반지름과 연관되고 원의 중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이 자료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설명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실제 시험장에 가면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의 세계가 될 건데 맞나요? 네, 그래야 이 그림하고 연관이 뭔가 일나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 친하지도 않는 친구가 어느 급한 날 그 친구가 떠오를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이게 자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직각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은 바로 빗변의 중심에 있다. 이 부분을 애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아주 중요한 무게중심에 관한 무게중심을 우리가 G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2대1 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어떤 삼각형이 이 F와 E를 연결한 이 삼각형을 네, 한번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이쪽에 있는 길이를 두 배로 늘린 큰 삼각형을 한번 각각 두 변을 두 배로 늘린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꼭지각은 공통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배로 늘렸기 때문에 우리 큰 삼각형과 작은 이 삼각형은 네, 바로 SAS 닮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닮음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가 1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두 배로 늘렸기 때문에 1대2가 되겠죠? 자, 네. 그럼 여기에도 1이고, 그럼 여기도 1대2라는 게 비율이 발생을 자, 합니다. 그거는 문자로 이제 위에가 EA, A, 그러면 이거는 네. B 이런 식으로 문자 구분해 놔야 되겠습니다. 길이로 하면 오해받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가 A고,
2A, 네. B, 2B가 되겠네요. 자, 네. 그러면은 그러는 순간 우리는 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요것과 네. 요 큰 방금 봤던 이 삼각형 이 부분이 또 평행하다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각이 같으니까 왜냐하면 대형각이.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또 네.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자, 네. 여기는 억각으로 갔고요. 이쪽이. 네. 그리고 이쪽도 억각으로 갖게 되면서 네. 막국지각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A AA 닮음이다라는 것을 알 닮음이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방금 전에 했던 것 때문에 여기를 아까 우리가 B라고 놓는다라면 비율이 2B가 발생했죠. 네. 그럼 여기도 2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는 무게중심 G를 통해서 G를 가지고 그 길이가 각각 2대 1이 된다라는 이 말이 여기 방금 설명해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게 네,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분, 이제 어머님 중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네. 2대1 외우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설명까지 해야 되느냐. 네. 그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한테 인비저블과 비저블의 연관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언급해 주실까요?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였을 때 2대 1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잠깐 아이가 순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수학자는 지금 이 비저블의 세계를 숨김으로써 변형을 통해서 아이들의 2대 1이다라는 이 외운 아이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자, 네. 그런 지금 수학자의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속수무책이 된다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자, 제가 그 뭐라 그럴까? 네, 여기에 잠깐 보충을 하면요. 지금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이 그림만 있고 네, 여기의 내용은 인비저블로 숨어버립니다. 그죠? 네, 친하지 않으면 아까 급할 때 전화 안 하듯이 네, 이런 내용을 애와가지고는 연관짓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 네,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그럼 이게 안 되면 이제 그게 맞는 수준의 자료를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자료 3번을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도형인데요. 이거 네, 역시도 외웠을 때는 위험하죠. 근데 우리가 이 안에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S1이다라고 놓는다라면 이 S1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 네, 네, 이 부분이 S1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S2라고 놓을 때 이 S2의 넓이는 이쪽과 넓이가 같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빗변으로 한 변을 하고 있는 이 정사각형 전체 크기의 넓이는 다른 직사각형의 두 네, 변의 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중요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는 도형입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넓이의 원리를 이용한 또 하나의 발견이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점검이 끝나고 나면 자료 1, 2, 3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이제 이 개념을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한 박자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그림에다가 바로 뭐하는 연관지어서 연관을 시도해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이거는 인비저블의 세계이기 때문에 맞나요? 네, 어느 날은 여기 사라져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자료 1, 2, 3을 잘 연관지어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이는 도형에서 직각삼각형이 보이고요. 네, G라고 했으니까 그래비티, 무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과 연관지어서 무게 중심과 또 빗변을 연관지면 이렇게 한번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자,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 BC의 중점이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끊는 그리고 순간, 네, 네,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2대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자료 2를 통해서 그래서 한쪽이 5다라면 여기는 2.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알고 긋는 순간 이 외심이라는 건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각 꼭지점인 A와 B와 C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모두 반지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 우리는 여기가 반지름이 7.5로 우리가 모두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는 순간 또 우리가 이 빗변 전체의 길이를 알게 되죠. 15cm, 15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여기가 8이고 빗변이 15니까 우리 자료 3을 통해서 뭔가 A, B의 제곱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네. 자, 그러면은 수학자는 A, B의 제곱을 물을 수도 중위 과정이니까 제곱까지 묻는 거에서 잠시 쉴 수도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료 1은 어떻게 연관되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듣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단어들이 지금 생소합니다. 높은 버전을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그 듣는 부모님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과 한번 연관 지어 볼까요? 자, 이제 네. 자료 2와 연관 지어 볼까요? 자료 3하고 연관. 이처럼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인비지블의 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애완 학생은 연관이 될까요? 안 됩니다. 다 아까 따로 놀 제가 수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평상시에 친하게 안 지냈는데 급한 일이 생길 때 그의 전화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네. 근데 음, 우리는 이걸 암기해도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의도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 학생의 어떤 접근 내용을 한번 보고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이야기인가요? 역시 방금 했었던 내용을 통해서 아마 무게중심과 연장선을 그음으로써 자료 1의 빗변의 중심이 네. 외심이다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 뭐라 그럴까 이하고 연관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애운 게 아닌 학생은 선을 연장하겠네요. 네. 자연적으로 연장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료 1이 떠오르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라스가 떠오르겠네요. 네. 이걸 애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면 이걸 느껴야 됩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보통 외우기 때문에 전혀 연관을 못 짓습니다. 그럼 왜 네. 풉니까? 또 까먹어버리고 고등학교 가면 한 문제도 풀기도 만만치 않은데 네. 우리가 자녀를 지금 키우고 계시지만 수학이 결국은 애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 애를 네. 위해서 문제 초등 때부터 안 풀렸나요? 수없이 많이 풀었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BIC의 문제라고요. 네. 그 부모님들이 네. 이 BIC라는 말의 의미를 느낀다면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 또 더 깊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BIC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높은 버전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고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그 힘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문제 푼다고 이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잠시 생기는 듯 하다가 날아가 버리죠. 단원이 네. 바뀌면서. 그래서 어머님하고 우리 대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너무 늦기 전에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연관 짓는 이 훈련 중요성 다시 강조하면서
마지막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자녀가 변한다. 얼핏 들으면 평범한 질문 말같이 보입니다만은 이 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 들어있죠. 한번 정리해 네. 보실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역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준다라면 선생님은 이런 지금 뭐지? 어, 1, 2, 3의 개념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충분히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잠깐 이걸 보았을 때는 순간은 외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아이가 충분히 어떤 보이지 않는 거를 연관짓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라면 이거 역시도 잠시 잠깐일 뿐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VIC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외우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끔 화두를 던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가 그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면서 추억을 쌓고 이 추억에 의해서 아이들이 해석할 수 네. 있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추억이란 암기한다고 해서 추억이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왜 연관 짓는 힘을 가져야 추억이 만들어지는지 한 말씀 해보실까요? 네. 추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 시절 충분히 다 기억하고 또 추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나와 연관되어 있는 추억은 평생을 가도 잊지 않듯이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나와 연관되어 있는 학습이고 교육이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그게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억을 만드는 학습이라는 거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한 일과 오늘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연관 짓거나 또 내가 경험한 거, 학습해온 거와 연관 지어질 때 이해가 더 잘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처럼 해석이라는 것이 안 되면 번역 수준에서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또 암기를 해야 되고 결국은 나의 자존감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섞인 우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또 저하고 또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밤 또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파일을 몇 명이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입이 있으면 정확하게 뭔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그만할 때가 왔지 않았나. 말만 매일 이 방법은 아니다. 국제시대에 맞지 않다. 이래가 인적 자원이 커지지 않는다. 우리 서울대 교수님이나 뭐 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또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건 뭐 오야라고. 그래서 오늘 또 BIC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너무 어려운 말보다는 그럼 어떻게 키울 건데? 그럼 BIC가 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힘을 말한다. 그럼 그 힘은 물론 그게 필요 없다 하면 더 이상 저도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키우는데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 최종 정리 듣겠습니다. 네, 수학 문제를 지금 풀어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관짓는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짓고 또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자꾸 새로운 거를 관찰하게 되고 다시 다른 시도를 하게 되고 하면서 어떤 공부의 즐거움 아니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리 희망이 된다라는 게 오늘 느껴지는 공부였습니다. 단순히 문제 하나 풀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관짓고 도미노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추억이고 그 추억이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늦은 밤. 네. 고생하셨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부모님들이 네, 외치는 그날까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런 뭐랄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고 정말 그 학교 갈 때 막 뭔가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을 끝없이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필요할 거야,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이런 말보다는 연관짓는 힘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아보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한 우리 대전의 중이 학부모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